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케입니다. 삼각수렴일지 좀 아니게 된다면 복합적인 성격일지 Y일지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라고 일단 매매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만약에 삼수라면 당장 넣어서 들어오지 않고 올라가야 되고, 만약에 삼각수렴이 아니라는 가정하에는 대부분을 이 추세 합수를 한다. 그리고 카운팅상 비삼수나 또는 이 추세를 돌파한다면 결과적으로는 WXY 파동이거나 WXY 이렇게 가격 하락이 있고 되돌림 위에 Y가 기간 하락. 그래서 교대 법칙을 통한 엘리엇의 이러한 형태의 파동으로 볼 수 있다. 대간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을 때 많이 내려오게 되면 가격적인 하락으로 보인다. 왜냐? W가 기간이죠. 되돌림 가격 X가 나왔고, 그리고 Y 파동이 가격적인 형태를 보인다. 얘 또한 교대 법칙을 따라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일자 무빙이 여기서 나왔던 거고, 다만 그게 지금 현재 너무 짧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게 내려오더라도 히든이 걸리는 자리이긴 해요.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내려오면 히든이 계속 걸린다. 왜냐? 이전 저점보다 RSI가 더 많이 잘 녹아주고 있다. 이 내리는 것만으로도 RSI를 빠르게 녹였고, 그러니까 4시간 봉상 50 이하로 내려온 거예요, 한 방에. 그러긴 쉽지 않거든요. 한 방에 50 이하로 빠르게 내려왔다는 건 이거 조정 파동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와 같습니다. 이제 RSI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말씀드리죠. 40과 50 사이 조정 파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엘리엇상으로. 그래서 조정 파동으로 만들어 주고 있고, 이게 즉 조정 파동이라는 건 다시 고점을 넘길 수 있는 상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되돌림 롱을 어떻게 잘 받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리더라도 이전 저점들보다 더 많이 내리는 RSI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히든 상승 다이버스가 걸리죠. 상승은 이렇게 크게 했는데 요거 내려왔다고 RSI가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온 거예요. 즉 이렇게 히든 상다가 걸린다. 단기적인 상승 이후의 하락이든 또는 고점을 높이는 상승이든 공통적으로 롱을 진입할 수 있는 라인이다. 다만 Y가 너무 짧게 내려와서 진입하기 쉽진 않으셨을 거예요. 대부분이. 저는 이 자리에 매물대를 하나 두긴 했습니다. 최근 깐부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서 매물대를 하나 두긴 했고 제가 롱을 진입하긴 했어요. 근데 만약에 Y를 조금 더 길게 보셨던 분들, 이렇게 조금 더 내려왔거나 소파동상 한 번 더 내려오면 롱 받고 싶어 하셨던 분들은 데려가 주지 않고 반등을 했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매매해야 되냐? 여기서라도 롱 잡아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이거 손절 걸고 되돌린 롱을 봐야 되나? 아니면 다시 한번 내려갈 걸 봐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매매 전략과 앞으로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매매했던 위치들은 아직 숏은 유지하고 있고요. 여기서 숏을 진입해 있고, 그리고 롱 또한 이때 진입해 있습니다. 지금 이 매물대 라인에서 뭐 운이 좋게 또 카운팅상 고점과 저점에 지금 롱과 숏을 진입해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든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타점이긴 해서 제 매매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고점 한번 올려주고 내려가 주는 게 가장 좋고, 그렇지 않으면 또 롱 잡아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근데 그래도 좋아요. 왜냐면 내려오면 롱 자리거든요. 아직도. 이건 변치 않아요. 아직도 내려오면 롱은 잡아야 되는 라인입니다. 롱을 어떻게 잘 잡을까가 가장 중요한 장이에요. 아직은 상승 추세에 있으니까. 그 상승 추세는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4시간 봉상에 대한 이 상승 추세가 하방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롱 잡자라는 게 아직까지는 유효합니다. 얘가 내려오더라도 어차피 손절 라인 가까운 롱을 줄 겁니다. 그래서 내려오더라도 오히려 좋아. 진입하자. 손절 라인 타이트하고 올라가면은 크게 올라갈 자리고, 내려오게 되더라도 손절을 짧게 하고 빠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건 동일합니다. 네, 최근 방송들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보는지. 제가 여기서 일단 롱을 진입한 근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추세를 하방 이탈을 하면서 원래 이렇게 비삼수로 확인을 했어요. 근데 비삼수라고 하면 더 많이 빠져야 돼요. 입구 크기만큼 빠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 입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게 빠지게 되면 한 4.3% 정도, 그러니까 5,000불 정도 빠졌어야 돼요. 근데 2,600불 한 2.2%밖에 안 빠지고 다시 반등하고 리테스트 받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에 대한 부분에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빠졌어야 됐으나 왜 여기서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걸 고민을 한번 해본다면 이게 엘리엇상으로 추세 기반 피보나치라고 하죠. 추세 기반 피보나치로 봤을 때 보는 삼각 수렴의 피보나치 값도 있습니다. 이것도 깐부에서 언급을 드렸던 라인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반등을 한 거예요. 보통 패턴을 보시는 분들, 즉 그냥 입구만큼 내려가겠지 또는 1대1로 내려가겠지. 입구만큼이 결국 1대1 라인이니까. 그래서 1대1로만 내려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엘리엇 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그 엘리엇에 맞는 피보나치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입구에서 만약에 추세가 다시 내려오게 되면 0.618 라인에서 반등을 줄 수 있다. 그거에 대한 근거는 만약에 0.618을 작도를 했는데 이전 저점을 하방 이탈을 하지 않는 곳이 예를 들어 이렇게 0.618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딱 작도를 했는데 이전 저점을 하방 이탈하면서에 대한 부분에 작도가 된다면 그곳은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다. 하나의 팁입니다. 그래서 엘리엇상의 피보나치 작도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작도를 했을 때는 0.618 또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단기적인 구간이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라인 중에 하나는 하방으로 이탈했는데 RSI 보시면 이게 생각보다 정말 많이 내려왔거든요. 6이에 6. 라이브 땐 더 많이 내려왔어요. 5까지 제가 봤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가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내려가더라도 이 내려온 거에 대한 반등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뭐 4, 5, 3, 2 이렇게 해서 쭉쭉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자리는 단타를 들어가도 반등이 나올 자리고 스캘핑 할 때 제가 많이 사용하는 구간이긴 한데 이렇게 자주 주지 않아서 진입할 기회는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는 건 즉 저는 이런 구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피보나치 값으로 확인하고 엘리엇상으로 삼각 수렴이었을 때에 대한 정확한 0.618 라인에서 반등을 줬다. 그리고 RSI 이상 15분봉을 보게 됐을 때 최하단으로 쉽게 나오지 않는 하락까지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왔다. 추가적으로 내려오더라도 반등을 줄 수 있는 라인이다. 그렇게 확인을 해봤을 때 롱을 진입할 수밖에 없는 라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체에 대한 되돌림이든 아니면 내려온 거에 대한 요거에 대한 되돌림이든 공통적인 롱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익절 라인까지 접근하면 된다. 상다가 걸려서 요만큼 올라왔었잖아요. 그게 요 파동에 대한 382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두 번에 거쳐서 익절했습니다. 즉 여기서 부분 익절을 했고요. 여기서 진입해서 요만큼의 익절을 가져갔고 손절 라인은 이만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1대 3 정도 나오는 그러니까 손절은 1이고 대비해서 3배는 나올 수 있는 손절과 그 정도 되고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리테스트 자리 이 자리에서 부분 익절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에 거쳐서 익절을 했다. 들고 있는 건 이렇게 익절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는 본절에 걸어뒀어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만약에 여기서 매매를 못했다. 손절이 났거나 아니면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올라가 버렸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서 매매할까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상승이 아니 왜 이렇게 또 빠르게 올라간 거야? 그리고 여기서 왜 이렇게 횡보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형태에 대한 매매 전략이 형성될 수 있고 카운팅도 두 가지로 나와요. 그 두 가지는 뭐냐? 일단 이전 저점은 명확하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여기가 저점이죠. 이전 상승이 얘가 C는 되지 않아요. 여기 소파동만 보더라도 이건 임펄스가 되지 않습니다. A, B, C가 되지 않고 WX, Y로 카운팅이 돼야 돼요. 근데 이 Y 파동이 가격적인 상승과 W 파동 또한 빠르게 가격적인 상승을 했죠. 그렇다는 건 최소한 이거에 대한 되돌림 이후의 상승이든 이게 X 파동으로 작용하고 Y 하락이든 이러한 두 갈래길이 생기긴 합니다.
근데 그거에 따른 매매 전략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상승이 빠르게 이렇게 올라간 상승이 임펄스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ABC도 안 돼요. 얘도 5파동이 안 되고 얘도 5파동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임펄스는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올라가지 않는다고 했었죠. 즉 바코드 형태로 이렇게 와리가리 와리가리 하면서 올라가지 않아요. 명확한 1, 2, 3파동이 이렇게 형태를 보이던가 1파동이 연장이 1파 하고 이런 식으로 보이던가 이런 형태를 보입니다. 1파 연장이든 아까 3파 연장이든 일자 무빙이 무조건 3파동에 있어야 돼요. 1에 3에 있든 3에 3에 있든 5에 3에 있든 그 뜻은 즉 이거를 임펄스로 카운팅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거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건 5파동 카운팅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또 내려왔을 때에 대한 반등 구간들 또한 임펄스로 보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좀 변동폭이 좀 큰 부분은 있다. 임펄스 같은 경우에는 3팔이 주거나 0.5로만 하방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것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복합적인 상승에 있어서는 그것 또한 깰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리밋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여기 상승에 대한 걸 볼게요. 왜냐면 지금 상으로 얘가 불규칙 형태를 만들고 상승을 하거나 이미 러닝 플랫은 안 돼요. 이스펜딩 플랫밖에 안 됩니다. 러닝 플랫은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빠지게 되면 이스펜딩 플랫을 봐야 되는데 그러기엔 저점과 너무 가깝고 그래서 이 두 개 구간을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소파동상이 그러니까 불규칙이라면 이게 확률이 가장 높은 구간이에요. 이게 불규칙이었을 때의 그런 매물대고 그렇다는 건 이전 상승에 대한 이 상승에 대한 얘가 불규칙이라면 기간 조정이기 때문에 한 파동이 마무리되고 상승분이든 또는 얘가 불규칙이 아니었을 때는 반등 위에 하락이든 이러한 형태를 보이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가 마무리됐을 때에 대한 카운팅은 이렇게 불규칙 파동이 나온다. 일단 이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매매 전략이 아닙니다. 두 번째 매매 전략입니다. 되돌림을 주거나 전체에 대한 되돌림이든 아니면 불규칙을 통한 되돌림이든 내려와서 롱을 진입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관점이고 첫 번째 관점은 파동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히든 상승 다이버스가 이 저점과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반등을 빠르게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아직 이러한 저점을 추세를 하방 이탈하지 않았다. 그러면 소파동에 대한 연장 파동으로 이전에 상승했던 요 상승이 Y에 대한 상승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를 봐야 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아직 깨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손절이 정말 짧은 구간이거든요. 추가적인 바로 상승을 만들어낸다. 그래도 여기서는 이렇게 내려와서 전체 되돌림은 줄 때 됐어요. 올라오더라도. 그냥 뚫고 올라가면 그냥 고점 간다는 거여서 너무 빨리 올라가는 거라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롱을 진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답답하실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면 그냥. 그래서 최소한 되돌림을 주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올라가기 위해서 되돌림 주고 올라가는 게 좋은데 아직 깨지 않았으니까 손절이 정말 타이트한 곳이니까 매매 전략은 하나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매매 전략상으로는 깨지 않았으니까 진입하고 손절 라인 잡아보자. 여기 깨지면 결국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깨지면서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냥 전체 되돌림 보고 롱 진입해야 돼요. 즉 여기서 한번 손절 났으면 밑에 보면 돼요. 밑에서 다시 롱 진입. 두 가지 형태로만 보면 되기 때문에 지금 손절 라인이 매우 타이트한 곳들이 아직 있다. 지금 진입해서 이 추세에 손절했다 라고 하면 10배 진입해도 1.8%다. 그러니까 정말 짧은 손절이에요. 다만 깨지면 과감히 그냥 손절해버리고 그러니 손절이 명확한 롱 자리는 한번 나오니까 그 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본다면 지금 상승은 임펄스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깊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불규칙 형태에 대한 롱 자리가 아니면 전체 되돌림에 대한 폭을 좀 넓혀서 롱 매매를 하면 좋고 여기 또는 이 자리에서 하면 좋고 만약에 지금 당장 Y 연장 파동으로 올라간다면 손절 라인이 10배도 1%밖에 손절하지 않는다. 그러면 베팅해 볼 만한 위치다.
그래서 정말 짧게 매매하더라도 롱 자리는 나오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은 이런 불규칙 형태나 전체에 대한 되돌림이기 때문에 그 폭은 높을 수 있으니 내려왔을 때는 배율을 줄이자. 지금 이런 데서는 배율을 뭐 원래 사용하셨던 것들을 좀 사용하셔도 되겠지만, 지금 내려오는 폭이 여기 깨지면, 불규칙 깨지면 폭이 0.5 이하일 수 있어요. 즉 이거에 대한 되돌림이 깊고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복합적인 상승이어서.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차피 내려오면 상승 다이버스 걸리는 라인에서 또 공통적인 롱 진입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는다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 비트에 대해서 단기적인 초단타적인 매매 전략과 추가적으로 내려왔을 때 매매 전략, 깼을 때에 대한 매매 전략, 그리고 여기서 진입했을 때의 TP 값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알트 짧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은 뭐 다를 게 없어요. 이것은 상승이나 이 하락 만들고 하락에서 공통 중입니다. 비트가 다시 안 늘어나는 거죠. 그랬을 때 RSI 이거 상승하고 비트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비트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비트 이탈했을 때이 그렇기 때문에 다들 안전한 매매 해보시면서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방송에서도 더 좋은 관점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롱 타신 분들은 손절 라인 안 왔으니까 상승으로 만들어내면 땡큐겠죠. 이제 잘 자요. 경박.